야, 엄재용. 네. 들어가. 야, 지금 족발 먹으러 갈 거거든? 네. 족발과 어울릴 만한 영동 와인 좀 찾아봐. 어떤 족발이요? 매운 족발이랑 그냥 족발. 매운 족발이 그냥 족발? 매운 거면 또 담가 먹어야 해. 그럼 이것도 가격 신경 안 써도 돼요? 응, 가격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매운 거니까. 로제 와인이네? 네. 하나만 해. 좀 차갑게 시켜놔야는데 이거. 됐어. 그냥. 그러면은 차갑게 시켜놓은 거 저기 있네요. 어디? 시나브로 애플 스파클링을 가게. 스파클링? 네. 근데 이건 까면 다 먹어야 되잖아. 네, 5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알았어. 아, 이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또 먹어볼까? 이게 안 유명한 곳으로. 아니 뭘 고민을 해. 무조건 어울리지 않아도 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네. 시트? 그래서 좀 실패할 수 있는 걸로 골랐잖아요. 그치. 요걸로 드라이브 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오크 소리 들었어요. 네, 오퍼였어. 아, 너무 재밌어 보이네요. 우리가 너무 막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을 버려.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잖아. 이 와인은 족발과 어울리지 않다는 경험치를 얻었잖아. 그쵸.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재밌어 보이는 거 위주로 해보는 그치. 거기도 해요. 너무 정석대로 한 느낌이 나서. 너는 그러니까 책으로 배운 거를 이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 책으로 배운 것도 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죠. 어. 실은 제가 예전에 이미 족발이랑 스파클링 와인이랑 매칭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얘는 포도로 만든 게 아니라 사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있기는 해요. 이렇게 뚱뚱하잖아? 이렇게 뚱뚱하면은 80kg 될 때까지 계속 뺑뺑 돌려. 80 될 때까지. 7, 80kg 될 때까지 네 몸무게에 맞게 BMI 지수가 나올 때까지 일과 끝나고 계속 연병장 뺑뺑 돌린다니까? 그러면 뭐 건강해지고 럭키 믿기잖아요. 남들 다 쉴 때, 남들 다 쉴 때 너는 연병장 돌아야 돼. 오. 야, 오늘부터 잠이 안 올 건데? 응? 오늘부터 잠이 안 올 건데? 근데 뭐 어떡해요. 자야 두고 내일 일하려면은. 야, 원래 오늘부터 술 마셔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군대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애들 모여서 한번 피 터지게 마시자 얘기 나왔어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또 보여주기 싫었어. 이게 뭘까요? 이병열차 안에서 그런 노래가 있군요. 92년도인가 91년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약간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족발이랑 어울리는 우리 영동 와인을 한번 찾으러 왔잖아. 네, 그렇죠. 족발도 맛있게 먹고 와인도 맛있게 먹고. 예. 그리고 우리 군대 가는 엄나무 위로도 좀 하고. 네. 여러분 우리 엄나무 엄재용 군이 2월 11일 날 군대 갑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여기 이제 매운 족발하고 여기 이제 일반 족발입니다. 참고로 오늘 준비한 족발은 왕도야지 족발이라고 영동천에 있는 영동에서 한 3위 안에 들어가는 맛있는 족발집. 1위는 어딘데? 야, 일은 어디요? 1위는 있어 귀한 족발이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귀한 족발은 진짜로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실 우리 윗집이야 윗집. 아, 윗집 공부해 주신 거였구나. 야, 사장님, 그 다음에 군대 가기 한 번 더 가요. 일이라고 하니까 야, 먹고 시간이 싶다 이거. 없어. 시간이 없다. 아니, 사장님,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장 좋은 사람은 시간이 나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오는 사람이야. 나는 시간 낼 수 있는데 나는 시간을 항상 낼 수 있거든. 네. 근데 너는 시한부잖아. 괜찮아요. 저 다음 주에 여기 영동에 계속 있어요. 네? 야,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운터에 2월 11일까지 몇 시간 남았나. 제가 고른 와인은 케이스 애플 시도러라고 해서 이 시도러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사과 발효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냥 매우 달고 탄산 들어가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그 불족발과 어울리는 걸로 이 와인을 골랐어요. 시드로라는 게 네. 애초에 사과로 만든 와인을 말하는 네, 맞아요. 포도로 만든 와인은 시드로라고 안 해. 네, 애초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로 만든 건 마늘 와인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배로 만든 술은 페리라고 부르고 이제 사과로 만든 건 지금 얘기했던 시드로. 시드로? 네. 여기 시드로라고 써있네. 시드르? 근데 뭐 프랑스 발음 우리나라 번역하면 이것저것 좀 발음 갈리니. 스나프로 사모님이 잘못 적었네. 아니 시드르라고 하는데 뭐 발음에 문제가 있겠지. 근데 영어로 표기하면 사이다야 사이다. 네, 사이다도 있고. 좋고 찍는데. 아니야. 실관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음. 저 형은 왜 저렇게 토론, 사실관계 이런 걸 따질까?
그랬더니 약간 공감 능력이 없나? 뭐 어떤 뭐 시련을 당했거나 아니면 뭔가 심적으로 뭔가 좀 그래. 네. 그러면은 힘들겠구나.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장난치려고 내 우울증 진짜 네. 극 심했을 때 네. 내가 하루 쉰다고 네. 쉬지 말라는 거야. 보통 사람이 아프면은 네. 그래 하루 아니 며칠 푹 쉬어. 너 저기 마음 좀 쭈그리게 푹 쉬어. 괜찮아. 여기 유튜브 신경 쓰지 마. 네가 제일 우선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기 와이프 네. 그렇게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인거 맞고 다시 와. 이게 자동인 거야. 이 사람한테는. 사장님. 봤지.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좀 없다. 사실 그건 제가 봤어도 좀 심했다고 아니 느꼈어요. 그 이제 좀 어떤 아니 그게 첫 번째는 네. 이게 성진이가 섭섭하지 않아야 될 게 성진이는 나한테만 그러나 이렇게 섭섭할 수 있잖아. 근데 심지어는 와이프한테도 그런다. 와이프한테는 더 심하다. 그러니까 너한테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은 네. 그때 그랬겠구나. 야 미안하다. 그렇겠구나.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잖아. 그거는 그냥 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가 티가? 티라서. TMI 그런 거랑은 상관없지. 그거를 그렇게 묶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어. 그건 이건 되게 심플한 거야. 쟤 지금 힘들고 위로받고 싶어 하구나. 그럼 뭐가 필요해? 위로해주면 돼. 공감해주면 돼.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건지 아예 아니면은 공감을 못하는 건지 살면서 못 느꼈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던지 내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 후자면 좀 그냥 변명을 조금 해볼까? 살짝 변명을 해보자면 네. 내가 그때는 우리 최 감독이 혼자 있으면 더 악화될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그렇지.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제 막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우울해지고. 이제 그 사장님 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봐. 그래서 내가 그때는 쉬지 말고 어차피 쉬어도 집에서 그냥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까 사람들 많은데 와라. 근데 이걸 말을 듣잖아? 진짜 그럴싸하잖아. 네. 미리 답정너를 해놓은 거야. 근데 봐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쉬다 보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 일하러 가야 돼. 이게 당연한 거거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쉬면은 영원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보통은 그냥 말이라도 쉬어. 이러면은 거기서 그래도 저 사람이 날 이만큼 생각해주는구나. 믿음이 가잖아. 네. 어떤 이 사람과 좀 오래 일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심적으로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그게 생기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난 거기서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삶이 아예 그냥 그렇더라고. 네. 뭔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 최 감독한테만 모르게 대한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나한테 위로가 안 된다고. 그냥 여기서 얘기를 끝내려면은 그래 그때는 내가 그래. 공감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심플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끝날 일이거든. 그래 그때는 내가 공감 못해줘서 미안해 최 감독. 그렇지. 이게 연습이 안 돼서 좀 본인 스스로가 민망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서로 공감하는 그걸 갖자. 그치. 서로 공감을 해주자. 네가 군대 가는 거 힘들겠다. 그래. 형도 알잖아. 군대 갔었으니까 알잖아. 그때 가기 싫으면 힘들었던 거 이해가 되잖아. 군대 가서는 족뱅이 쳐야 돼. 이봐. 이거를 공감이 아니라 지금 형의 심정이 뭔지 알 것 그렇지. 같아요. 뭔지 알겠지. 아니 나 때는 2년 2개월이나 갔다 왔어. 얘는 1년 6개월밖에 안 간대. 8개월이나 줄었어.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상병 생활이 통째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꼰대야 꼰대. 나 때는 그냥 장착이 돼 있는 거야. 야 너 1년 6개월 가잖아? 네. 눈 몇 번 깜짝하면 1년 6개월이야. 군대 생활 하는 것도 아니지. 저희 언제 먹어요? 진짜 배고파서 그래요. 저 오늘 브리또 하나 먹고 왔단 말이에요. 아침 점심이 브리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네. 끝도 없어. 왜냐면 공감을 못하는 사람? 공감을 좀 해라라는. 아니 나는 진짜 극 F야. 극 F. 난 공감 능력이. F면은 저 상대방이 F는 공감 받는 건데. 물어야 되거든 같이.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상대방에 관심이 많아. 관심. 상대방에 관심이 많다. 관심이. 와인 오퍼너 있는데. 아니 이거는 정말. 아니야 이거는 그걸로 딸 수 있어요. 와인 필요 없어. 요거는 이제 이거 미리 좀 알려드리자면 오프너 이런 홈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있어 이거 다른 게. 이런 식으로. 이참에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안 따지냐? 망가진 건가? 근데 산집 꽤 됐으니까요 이거. 저희 아빠 사인데 거품을 그렇게 많이 해서 내야 돼? 아니요? 잘못 따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스파클링 따를 때는 두 번에 걸쳐서 따라야 돼요.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 맛있어. 그래서 제가 꼭 오기도 해요. 잘 먹겠습니다. 불독가 여기서 먹어봐야겠다. 지금 엄청 배고팠는데. 근데 매운 족발이랑 먹으면 매운맛에 와인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당을 고르는 거예요.
방법 플러스 탄산. 어울려? 예. 제가 딱 원하는 그 맛이에요. 매운 거 먹고 단 걸 먹잖아요. 그랑 비슷한 원리. 매운 걸 먹고 단 걸 먹으면은 단맛이 매운맛을 누그러뜨려주는. 약간 파인애플 한타 맛인 거. 아 맞아. 아나 게리 이거 진짜 재밌 뽑았다가 나 운동이라는 거 약간 스포츠 잘 거든. 차라리 그 안에 뭐 중국 저런 거 많이 괜찮아. 10만 줬는데. 원래 20대 때는 가오가 정신을 지배하지. 제가 뭐 했나요? 제가 뭐 했나요?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참 얘는 다른 거 참 크잖아요. 저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애를 여자애들이 만나야 돼. 이런 애들 재밌다고. 이번에 나오잖아. 타스만 몰라? 비하로 피격적으로 나와. 내가 봤을 때 재웅이가 경쟁차로 따지면 편원에 와서 쉐보레 콜로라도. 사람이 됐어. 아 그건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재웅이가 나 처음 만났을 때는 애가 말투가 애니메이션 말투야. 아 렉스턴 3. 그렇잖아. 그래서 처음에 난 딱 알아봤지. 얘가 애니메이션 토크다. 말투가 처음 만났을 때 말을 하는데 막 위화감이 있더라고.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애니메이션에서나 듣던 말을 막 하더라고. 또 이런 느낌. 근데 턱을 한 1년 이상 있으면 이제 사람 됐지. 꾸미는 것도 최소한 사람 같이 꾸미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다니면서 듣게 된 거였는데 천월 작년에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새학기 시작했잖아요. 1학기. 그때 교수님이 딱 저보고 하시던 말이 너 드디어 사람 됐구나. 사람처럼 입고 왔네. 전까지는 어떻게 입어야 할지 머리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소한 이제 보여야 하니까 사람들한테 그거 생각하면서 만지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뭐 조금 걸어 다닐 거다. 그리고 확실해지면 차를 뽑을 거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 기숙사가 있으면 언어 습관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 범주하는 저 옛날에 얼마나 심했어요? 그럴 동안 정답을 나 진짜 못해가지고. 나는 너랑 몇 마디 딱 하고 얘는 오타쿠다 딱 바로 느꼈지. 근데 저 의외로 오타쿠는 아닙니다. 그냥 좀 웹소설을 많이 본 사람이었고 애니메이션도 그냥 소식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양파, 마늘 못 낮추겠어. 아니면 언니 저것도 나쁘다. 일단 케이스에 보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로 입양하는데? 그때 중고를 뽑고 32사단이요. 너 어딘데 거기? 태종 쪽이래요. 너 그럼 후방으로 가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청한 게 추가 모집이다 보니까 거기서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사단도 제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정해지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훈련소 가고 거기서 이제 1까지 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추가 모집이라서. 그런 게 있어. 요새는 뭐 달라? 옛날 방식이랑. 끝까지 간다는 무슨 말이냐? 원래 훈련소를 가서 훈련을 4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어디서 할지부터 먼저 정한 거죠. 그게 되냐고. 애초에 그런 모집이었었어요. 그런 모집. 요새는 그런 게 있어. 안 된다고. 32사단에서 자대 배치까지 끝까지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냥 이제 생각하기 싫네요. 그냥 주면 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똥 안 나올 때 그 엉덩이에 넣는 약 뭐냐? 자양 몇 개 가져가. 네? 자양 몇 개 가져가. 뭐 많이 비싼가요? 밤비가 와. 막 가잖아? 애들이 바짝 긴장하잖아. 가면은 막 훈련소 조교들이 막 찌르고 똑바로 안 합니까? 긴장하잖아. 그래서 막 일주일 이상 똥 못 누는 애들. 요새도 그렇게 훈련소 가면 인간대화 안 하나? 아니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세져가지고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약간 강압적이야. 근데 사회에서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다가 긴장을 하잖아. 한 3일, 4일 뒤부터 나 때는 그랬어. 검사를 해. 아직도 똥 못 누는 사람 손들어. 거수 처음에는 거의 못 누. 일주일 지나면 한 반 정도 못 넣고 한 2주일 때까지 못 누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특별 관리 대상이야. 그래서 매일 계속 물어. 너 똥 넣니? 똥 넣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자약을 줘. 뒤에도 그 라이트는 켜봐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라 그러잖아. 팔리잖아. 자약을 들고 가지고 안 나오다 싶으면 너 그냥 넣어 그냥. 자기 로고에다가 그럼 바로 나와? 아 맞다. 탄산 좀 아쉬운 게 있기는 해요. 이게 탄산이 탄산 주입 방식이거든요. 그냥 일반 와인에다가 탄산을 그냥 넣은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탄산이 좀 있다가 마지막에 죽는 건데 지금 벌써 다 죽었어요 탄산 거의 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많이 아쉬워하는 그 방법이긴 우리 해요. 안에도 가끔 그래서 탄산이 거의 죽어서 안 느껴져.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전 지금. 탄산이 거의 40분 빠지네. 원래 스파클링 와인은 테이스팅 할 때도 10분 내외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내가 말하기로 하나도 저는 그 샤르마 방식, 또 전통 방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동에 없지? 그 방식을 샤르마 방식은 있어요. 미라더 스파클링. 병에서 탄산가스를 만들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탱크가 있어요. 와인 탱크. 거기다가 와인을 만들고 여기 탱크 안에 탄산을 만들어요. 2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입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통 방식 이제 샴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괜찮죠 그건. 네. 시나브로 애플 시드로 족발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마고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마고는 심천에 있는 마고 캐슬이라고 하는 와이너리 만든 건데 이건 약간 그 우리나라 신화에 마고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 우리나라 신화의 여신이 마고야 이름이. 마고라고 하는 여신이 있거든. 그 여신이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이 생겼다라고 믿는 종교가 있어. 거기서 만든 거야. 원래는 마고 신명 도가였는데 이름을 마고 캐슬로 바꿨어. 이분들은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자급자족해서 살고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농. 농약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는 자기들이 철학이 들어간다. 포도도 유기농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효모도 아황산 넣는 건 안 넣고? 아황산을 안 넣는다고? 아황산 같은 거 안 넣어. 아무거나 안 넣는다고요? 뭐 내추럴 와인이야? 내추럴 와인인데 문제는 이게 복분자 즙을 넣어. 진짜 지금 복분자를 넣는 게 아니라 복분자도 넣고 복분자 즙을 넣어. 그러니까 이제 발효도 효모를 안 넣는데 자연 효모를 쓴다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내추럴로 하려면 그냥 그 해야 되잖아. 네. 근데 복분자 즙을 넣어. 그래서 약간 내추럴 와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살짝 애매하다. 근데 내추럴 와인은 포도만 만들어야지. 아니 인위적인 걸 하나도 넣으면 안 되지. 근데 복분자가 인위적인 건 아니잖아. 근데 복분자 즙을 넣는다. 거기 어떤 과정이 들어갔을지 모르니까요. 아 복분자 즙을 짜는데 그 복분자 즙을 따로 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경 파쇄해가지고 포도를 넣든 복분자를 넣든 넣어가지고 발효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복분자 즙을 첨가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황산 안 넣고 솔빈산도 안 넣고 효모도 자연 효모로 써. 근데 사실 외국 애들도 진짜 웃기네. 내가 봐서 내추럴 와인 하면서 아황산을 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아황산이 아황산을 넣으면 그게 무슨 내추럴 와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뭐 아황산이 그렇게 적게 들어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합리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통을 하려면 아황산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아황산 넣어놓고 그것도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면서 아황산은 봐줘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내추럴 와인.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추럴 와인. 저 마고 와인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는 말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마실 와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와인이 탄생한 거네. 그렇지. 내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줄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 마고 와인 사고 싶다는. 그래서 내가 네 있어요. 25,000원입니다 하니까 25,000원? 그런 사람이 10병을 달라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프랑스의 마고 와인이랑 착각하는 거야. 저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마고라고 해준 줄 알았어요 처음. 아니 프랑스 와인 중에 마고라고 있어. 엄청 샤또 마고라고 해서 샤또 마고. 몇백만 원이에요 그거. 아무리 싸도 100만 원대고 그거. 옛날에 비가 있잖아요. 그 BTS 비가 맛있다고 마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 게 있거든. 그래서 마고가 막 엄청 많이 팔렸었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와인 중 하나예요. 그건 줄 알고 25,000원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 10병 넘게 시켜. 그럼 진짜 좋대는 거야. 진짜로. 나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 복분자는 확실하게 나고 그냥 바닐라 쪽으로 되게 부드러운데 약간 쨍향 비슷한 것도 나는 것 같아요. 색이 진한 이유는 복분자를 넣어서 그런 거야? 복분자. 그렇겠죠. 복분자 때문인지 블랙커런트, 블랙체리, 아니 체리까지는 아니고 블랙베리 딱 그냥 바닐라 되게 부드럽네요.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서 고르셨던 거죠? 복분자 맛 장난 아니다. 약간 바닐라 같다 했잖아요. 초콜릿으로 변했어요. 나는 바닐라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오크 향은 나지 않아요? 오크 향 나지. 근데 오크 향은 나는데 그게 바닐라 향. 너 그냥 오크 느껴진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바닐라라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에이, 오크 향 느꼈으면 나무 향이라고 얘기했겠죠. 그 나무도 고목향 뭐 이것저것 향 따로 있는데.
저도 매운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괜찮지? 괜찮죠? 이게 왜 괜찮죠? 얼마 나왔어? 얼마야 한 알 것 같아요. 탄닌감이 거의 없어요 이게. 탄닌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반선이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매운거랑 드라이 와인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탄닌감이 매운맛과 어우러지면 더 써지고 더 매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반 캠벨포드 복분자 써서 그런지 그러니까 캠벨포드 탄닌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매워지지가 않았어요. 오크 향하고 더 어우러져가지고 더 부드럽게 했어요. 근데 와인 자체가 좀 거친 것 같아. 근데도 못 걷는다. 조금 숙성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 전 지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인 중에 영동 3명만 못 받은 5년 이상 숙성시킨 와인 먹어보면 유빈이 다 합치면은 잠깐만요. 제일 오래된 게 레전드. 영동 와인 중에서는 아예 없어요. 한국 와인이라고 하면은 17빈티지로 남산의 와인 먹어본 적 있긴 한데 영동 와인 중. 영동은 왜 도대체 빈티지를 안 만들까? 그거는 알고 있어요. 왜? 해금이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 업적 그 와이너리 분께 들었었는데 레이블을 만들잖아요. 거기 빈티지를 적잖아요. 근데 매년 빈티지를 할 때마다 이 세금 신고를 따로 내야 한대요. 그때마다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는 이상이 하기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사실이야? 좀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하지 마.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조심하고 먹고. 그러면 만약에 2025년에 내가 이제 10년 후 팔겠다 해서 2025년도에 세금 신고를 했어. 네. 10년 후에까지 그럼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 상품을 등록할 때만 세금이 낼 거 아니야. 아마 그 디자인세라고 했나? 레이블. 2만 원은 그거 얼마 안 하잖아. 근데 제가 좀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세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들었었어요. 프랑스는 와인에 붙는 세금이 없다 그랬지? 그렇죠. 실내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와인 아예 밀어줘요. 만들 때마다 세금 감면. 그렇게 가성비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되는 정보 전달은 해야지.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팩트체크를 저장된 아, 넌 그렇게 알고 있구나. 지금 모르지 이것도 막 근데 아, 그건 아닌 거 그냥 같아. 조용히 아이디를 알거든. 부드럽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정답은 구단장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빈티지 뭐 5년 이상 숙성되고 6년 이상 숙성되려면 내가 숙성하는 와인 봤을 때에서도 양만큼 수익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5년, 6년 이상 숙성된다고 내가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와인이 2019년도 빈티지라고 해서 5만 원을 받고 똑같은 와인인데 2024년도 빈티지라 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굳이 4년, 5년, 6년 숙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주로 하는 게 캠벨이죠. 네. 서울에서 캠벨은 오래 숙성할 수 있는 품종이 이력이 저는 거야. 그렇지. 캠벨로 와인을 만들고 계약자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갈변되기 시작. 갈변. 색깔이 이 베스트 컬러에서 점점 더 벽돌 색깔로 변한다. 근데 색깔만 변하냐? 맛도 조금씩 변해서 5년, 6년 되면 약간 주황색으로 바뀌고 향이 간장향이 돼. 근데 그거를 이거는 맛있는 향이다, 맛있는 맛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숙성을 해가지고 팔겠지만 그런 향이나 맛이 나면 판매 시기가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캠벨로 만들면 2, 3년 안에 다 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오래됐다고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되면 갈변도 된 맛도 변하고 하니까 저번 주에 2015년 빈티지 10년 된 걸 하셨고 그것도 살짝 갈변되긴 했는데 맛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 부드러워지. 어떤 거였어? 너 유튜브 안 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로 만든 5, 6년 된 빈티지의 와인을 마시고 싶다 하면은 영동 와인 중에 추천할 수 있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랑티그르요? 그렇지. 오드린 한간에 있는 오드린 와이너리에 그랑티그르 시리즈가 있어. 그랑티그르 시리즈가 1974, 198 그다음에 2002. 그러고 집에 왔거든. 그랑티그르 시리즈는 캠벨로도 장기 숙성된 맛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강력한 신념이 있는 와인이에요. 그랑티그르가 사실 쉽게 볼 수 없어. 아직도 계속 숙성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 호랑이, 노란 호랑이 막 그러는데 라벨이 호랑이 꼬리처럼 돼 있어. 그 형님이 호랑이 띠를 했는 거. 그랑티그르라 하는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거의 한 100만 원이 약간 갈변도 되고 약간 간장향도 나고 솔직히 얘기해. 그 와인을 그랑티그르 시리즈. 근데 이게 이제 와인은 호불호잖아.
비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맛이나 향을 숙성된 맛이라고 생각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도 안 있어. 갚았는데 누가 갚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캠벨로도 장기 숙성제 와인을 팔겠지. 근데 쭉 간장향이라는 게 레드 와인이 숙성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나는 향이니까요. 과숙성되는 나는 향. 거의 과속성.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나라 와인이 아니라 해외 와인 같은 경우에도 좀 포괄적으로 홍보되는 얘기니까. 너 그렇게 내는 제가 학과에서 이제 장난적으로 그 편의점 와인 중에서 10,000원 이하의 G7이라는 와인 먹어본 적 있거든요. 빈티지가 2017이었어요. 간장향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는 보관 상태도 나쁘잖아. 실온에 있잖아. 아니요, 15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셀러에 있던 거였어요. 그거. 셀러에 있던 G7 2017. 그러니까 왜냐하면 G7 시리즈가 원래 오픈하고 나서 원래 한 30분 정도 이상 가면은 향이 원래 다 꺾여요.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와인이고 향은 처음에 되게 좋지만 스파게티 라면. 뭐예요? 스파게티 라면 몰라? 나는 그거 많이 먹고 가. 안 서러우려면. 이런 식으로 안 부르잖아. 아, 그 라면으로 있는 스파게티 그거요? 내가 군대 있을 때는 뽀구리 있지, 뽀구리. 뽀구리. 예. 뽀구리가 뭔지 알아? 알아요. 얘기를 해. 근데 봉지 찢어가지고 봉지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먹는 거거든? 네. 근데 나 때는 스파게티 라면을 병장만 먹을 수 있어. 계급 사이잖아. 상병이라도 분대장이고 병장만 스파게티 뽀구리를 먹을 수 있어. 와, 나는 그 스파게티 뽀구리가 너무 먹고 싶더라. 내가 좀 분대장 늦게 달았어. 아직도 가끔씩 스파게티 뽀구리를 먹는 꿈을 꿔. 저는 그 신라면을 뽀구리 먹어본 적 있긴 하거든요. 신라면 뽀구리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 근데 스파게티 뽀구리는 나는 병장 때만 먹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매운 거 절대 안 먹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그게 맞고요. 근데 캠벨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탄닌감이 되게 없잖아요. 그게 되게 단점으로 성격컸었는데 매운 거 먹을 땐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된 것 같아요. 탄닌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매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먹기 딱 좋은 딱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매워? 매운 걸 은근히 못 먹어 보면. 저보다 못 드시면 저는 매운 거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없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이 매운 족발과 와인을 먹었을 때 맛이 느껴져? 그러면 매워갖고 아예 와인 맛이 안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무조건 시드로예요. 그럼. 이건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는 매운 걸 가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이끌고 가는 느낌이면은 시드로는 달잖아요. 매운 걸 중화시켜주면서 같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윤활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 복분자가 엄청 단향이 나. 그래서 달게 느껴져. 여러분, 저처럼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복분자의 향과 그 달콤한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드라이 와인으로. 드라이는 달지가 않잖아요. 근데 복분자가 달게 느껴지게 한다니까. 아니, 근데 달면 안 되잖아요. 드라이인데. 달게 느껴진다. 아, 그러니까 오프 드라이다. 속이는 거지. 매운 거 못 드시면서 중국에 어떻게 가셨어요? 중국엔 또 매운 음식이 많지 않아요? 중국의 매운 거하고 해결하고 네. 뭐 하고 하면은 한국의 매운 거 얼마 달라. 정도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국의 매운 하고 거는 나면은 바닥이 밖에 없다. 중국의 매운 거는 목구멍이 매. 1,000원 달까요? 자극을 주는 것이 다르다? 우리는 맵게 하는 게 고추장이잖아. 네. 근데 중국은 맵게 하는 방법이 고추 기름으로 맵게. 아, 고추 기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매운 거는 혓바닥이 매운데 중국 매운 거는 목구멍이 매워. 그러니까 사장님은 목구멍은 단단한데 혓바닥은 아린. 근데 고통스러워 너무. 우리나라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이해를 못해서 고통스럽지 않아. 왜냐면은 그 아, 깜짝 궁금한 거 있어요. 옛날에는 사장장이 저 산을 없애라고 하면 진짜 없애했던 게 사실이에요? 맞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2002년도 월드컵 때 너 2002년도 때 뭐 했지? 안 태어났는데요? 아직 안 태어났어? 저 2004년생이에요. 내가 2002년도 때 그 월드컵 했잖아. 네. 인천에 문학경기장 경계를 섰어 월드컵 때. 그래서 문학경기장에 있고 주변에 있는 산에 내가 매복해 있었다. 그 내가 왜 매복해야 되냐고 물었지. 거의 2달을 매복했어. 거의 2달을. 월드컵 경기 시작하기 전 2달 전에 가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었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왜 매복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북한군이 문학산에 매복하고 있다가 축구 경기할 때 폭탄을 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2달 동안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 기분은 좋은데 근데 이게 그냥 매복할 수 없잖아. 진지를 파야 돼, 진지를 파야 돼. 그거 다 우리 삽으로 봤어. 삽으로 만질 수가 있구나. 문학 경기장을 쭉 둘러싸여 있잖아. 갑자기 사단장이 순실로 온다는 거야. 그런 마인드는 안 하는 게 낫다. 순실로 온대, 순실. 이쪽 차보도 가야 되고 저쪽 차보도 가야 되잖아.
또 가팔랐어 문학산. 거기를 우리가 계단을 만들었어. 계단. 이렇게 가파른 길을 계단을 만들었다. 에? 까가지고 땅을 까서 계단을. 얼마 시간 걸렸어요 그게? 만드는데 얼마나? 며칠 걸렸지 며칠. 며칠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사단장이 무슨 신이야? 신이야?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계단을 만들고 있어야 돼? 근데 합리적으로 만들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는 거야. 그니까 군대 가면은 사단장을 위해서 산을 깎으며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훈련을 하잖아. 훈련하면 공포탄을 줘. 공포탄은 앞에 탄피가 쭈글쭈글하게 돼 있어. 실제 탄피는 뾰족하게 돼 있어. 이제 막 훈련하면서 막 돌격 앞으로 하면 이제 목표 지점까지 막 뛰어가야 되잖아. 막 뛰다가 총을 한번 쏘고 가고 막 이래. 탄피바지라고 있는데 총을 쏘면 탄피가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막 뛰다 보면 탄피를 잃어버릴 수 있지. 그거는 이해가. 실탄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돼. 실탄을 잃어버리면 그걸 주운 사람이 누굴 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공포탄은 그냥 소리만 나는 거야. 그걸 잃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공포탄을 딱 쐈는데 탄피를 잃어버렸어. 탄피를 찾을 때까지 집에 못 가. 내무반으로 복귀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군대 생활할 때 몇 번이나 그 잃어버린 탄피를 찾으려고 그 훈련장을 샅샅이 수색한 게 몇 번이나. 아니 그냥 한 발 잃어버렸다고 그냥 보고하면 되지. 도대체 왜 이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잃어버린 탄피는 그냥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답답함이 좀 사라져. 난 연락처 연동 안 했는데.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 집은 항상 사람이 많아. 이유가 뭐야? 이 집은 이러고 왜 이렇게 전화가 사람이 뭐야 하고. 그렇다고 엄청 맛있는 건 아니야. 그 맛없는 건 아니야. 근데 엄청 계속 오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맛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 오래된 집만에 뭘로 할까? 애정이 그때 친근. 퇴근하기 전에 했거든. 그 너랑 나랑. 오히려 시골이니까 옛날부터 하던 식당이 젊은 분이 이제는 할머니가 돼가지고 30년 이게 뭐 뭘로 하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뭘로 하지 하다가 맛집을 찾으려고 도전을 한단 말이지. 근데 시골이 프랜차이즈가 맞겠죠? 다 프랜차이즈. 성유, 성은 알고 보니까 기업이니까 이제는 연로하셔가지고 식당을 못 해. 이성유라고 되어 있나? 그 자식들은 그런 거 이제 안 먹힌다. 업종 변환해야 된다. 그 메뉴 변경해야 된다. 우리도 프랜차이즈 해야 된다. 가장 맛있는 족발 뭐 이런 거 있지. 체인점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 이 형이랑 나랑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랬어요? 막 생겨날 때였지. 그래서 진짜 맛집은 인터넷도 없던 시대라서 물어 소문으로 알게 된 맛집으로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면은 인맥이 쌓이잖아. 그러면 친한 형이나 뷔페를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맛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쫙 있는 거야. 뭐 어디로 가려고? 뭐 홍동은 뭐가 맛있고 용문동은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아니면 뭐 이런 영동으로 왔어. 영동에 가면 뭐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어. 어느 집 가서 뭘 먹어? 어죽을 먹으려면 그 집을 가야 돼.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냥 영동 맛집 치면 그게 진짜 맛집이 아니고 누군가가 블로거가 쓴 글이거나 너무 상업적인 글로 맛집이라고 포장된 집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찾는 맛집은 진짜 옛날부터 그 맛을 고스란히 고집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먹었을 때는 옛날에 맞아 이런 맛이었어 라고 약간 향수를 불러주지. 나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맛을 찾게 되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체인점 같은 데를 가기 싫어하는 거야.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맛이 일관되어 있으니까. 저는 형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맛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맛을 공부하면서 맛이 달랐다라는 게 되게 간절하단 말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표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잘 안 먹는 경향이 좀 커요. 대표적으로 카페. 거기는 커피를 에스프레소 시키는 것 따로 없고 말아서 시키면은 맛이 다 똑같아요. 그냥. 그것도 프랜차이즈마다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약간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냥. 잘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카페 가면은 저는 오히려 커피 음료는 잘 안 시키고 그냥 다른 음료를 좀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에 가서야 좀 신나서 주문하게 되는. 저 딱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골에는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어. 그런가? 그래요? 대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오래된 맛집을 찾지만 영동에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를 동경해요. 아 이제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음식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시골들은 오히려 도시에서는 합물 같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처음 잘 나와. 그래서 영동에 빠진다니까. 웬만한 도시에 강남보다도 아마 잘 될 거야. 그 정도예요? 진짜 잘 돼.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그 다음에 뭐 비스킷라빈스, 써리원 있잖아. 거기도 장사가 겁나 잘 돼. 그리고 얼마 전에 교촌도 생겼어. 급조 생겼어요? 백다방 발 디딜 틈도 없어. 아니 근데 그냥 교촌 치킨이 생긴 게 그냥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 근데 영동 사람들은 막 엄청 왜냐면 교촌 치킨 생긴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교촌 치킨이 영동에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 생긴 거야? 교촌이 나도 문의를 한번 했었거든. 몇만 이상 없으면 내주진 않아. 영동은 5만밖에 안 되잖아. 예로 따른 거는 뭐 교촌이 요즘에 힘들거나 아니면 뭐 상권 분석상 뭐 영동이 된다고 생각했거나 여하튼 교촌 생겼잖아. 아마 그 사장님은 한 1년간은 피똥 쌀 거야. 바빠라. 오히려 대도시에 대한 열망으로 이런 집보다는 프랜차이즈를 더 찾는다. 그리고 나도 이런 족발집 많이 오고. 왜냐하면 정겹거든. 뭔가 지금 생겼는데 이런 인테리어는 안 가겠지. 우리 저번에 닭도리탕 먹었어. 호불호 가는 집에 근데 막 정겹잖아. 뭔가 편안하고. 이런 집들은 시간에서 오는 내공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원래 사장님이 신기할 것 같은데. 은퇴할 나이가 돼.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이거 이제 뭐안 물려받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물려받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자식들은 더 세련되게 인테리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트렌디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순간 기존 프랜차이즈에 밀리는 거야. 그런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 오래된 집이라고 맛있다 못 느껴. 맛에서는 난 못 느끼겠어. 다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만으로 평가하지 않잖아. 그 집에 대한 추억,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시골에 있는 진짜 맛집을 살려낸다. 좀 벗어봐. 이제 사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 그 아, 고정이야. 백 사장님은 욕할 건 아니지만 왕정리. 백종원 기존에 있던 맛집을 죽이는 역할도 본의 왕정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왜냐면 한간에 고정하면 한간에 짜장면 집이 있었어. 별표관이라고 거기에 그 누룽지 탕이 진짜 많이. 그래서 백종원이가 경부 타고 서울 올라갈 때 혹은 경부 타고 부산 내려갈 때 걸려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그냥 누룽지 탕을 먹었다는 거야.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시골에 사람들이 줄을 2시간씩 야 2시간씩 3시간씩 가지고 원래 짬뽕 이렇게 있었는데 누룽지 탕도 있고 누룽지 탕은 교통사고? 메뉴가 아니라 서비스로 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짬뽕을 먼저 없어. 그런 건 이야기는 그리고 메뉴에서. 메뉴에서 그리고 누룽지탕도 없었어. 들어가야 되잖아. 너무 바쁘니까 짜장면 하기도 바쁜 거야. 백종원이 맛있다고 하는 누룽지탕도 없어. 그리고 짜장면 집이면 짜장면만 있어서 솔직히 짬뽕도 있어야 되고 발보채도 있어야 되고 탕수육도 있어야 되고 싹 없었어. 짜장면만 한 거야. 짜장면. 그리고 원래는 거기가 고기를 엄청 다져가지고 주는데 너무 힘드니까 고기 다지는 것도 소원. 그러니까 고유의 맛을 잃어버려. 그리고 이제 자식이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고집스러운 그런 게 싹 사라졌어. 지금 가보자. 옆에 있던 짜장면 집보다 옆에 있던 짜장면 집. 시골에 있는 맛집 사장님들한테 돈맛을 보여주게 하는 순간 맛집은 끝났어. 근데 식당이라고 거기 짬뽕집 수타로 하는데 할아버지가 체력이 안 돼. 그래서 하루에 딱 100그릇만 수타로 치거든. 그게 어디가 하냐면 허영만의 맛집 기획인가. 지금도 거기는 줄 서서 먹어. 그리고 늦게 가면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돈에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혼자 하니까 100그릇 이상 못 만드는 거야. 예산시장도 문제가 많다며.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뭐야, 시장. 근데 그거는 좀 저기가 있겠다. 의견이. 시장 상인들은 뭐 정말로 안 돼. 약간. 웬만한 남자들이 시장 상인들이 싫어. 내가 시장 상인이 아니라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왜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도 팔아야 되지만 이불도 팔고 건어물도 팔고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시장이에요. 맞아. 시장이라는 건 다 있어요. 넘어도 한두 번 잡았거든. 그런데 막 버리지 마. 고 백종원이가 리모델링 해놓은 그 식당만 유명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좋아. 그 시장 키우고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테이블 쫙 놔두고 푸드코트처럼 주변에 이렇게 식당을 쭉 해놓고 했어. 그러니까 백종원이가 손댄 그 식당은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주변에 이불 팔고 옷 팔고 신발 팔고 번호물 팔고 이렇게 하는 데는 장사가 담배까지 피우고. 근데 애초에 그런 집이잖아요. 식당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오면 그 사람들이 저걸 사겠지. 근데 요즘 누가 그런 거를 시장 가서 사. 그렇죠. 저기 뭐 백화점 가든가 인터넷 주문을 하는 식. 그러니까 우리가 백종원 사장님께서 이제 시장을 살리겠다고 했으면 더 넓게 봤을 텐데 백종원은 식당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산 시장에 있는 식당을 살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식당은 살았는데 나머지 업종이 다 죽은 거야. 그러면 예산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안 하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런 잡화 파는 데가 다 죽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 이마트 같은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더 죽는 거야. 재영아, 거의 뭐 전문가적 분석 아니야? 그냥 일리가 있다 그냥 그런 거지. 저 의견에 일리가 있다. 근데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제 생각 얘기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식업만 잡은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백종원이 그분의 주 분야가 요식업이잖아요. 그래서 요식업으로만 간 거였고 근데 괜히 자기가 잘 모르는 다른 분야까지 손댔다가는 더 크게 문제 생길 수도 있었을 거니까 저는 오히려 백종원님이 손을 대서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일단 사람들은 온 거였잖아요. 그거를 그 손님들을 어떻게 대할 때는 그 손님들 그 사장님들의 그 어떻게 대하는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모르는 분야 손대는 것보다는 자기 주 분야를 가지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그거 예산 그 시장을 컨설팅을 할 때 백종원만 끌어들일 게 아니라 어떤 유통 전문가 끌어들여서 네. 식당도 살리고 유통도 개선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요식업만 한 예산 시의 잘못이다. 그게 짧게 본 사람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너무 짧게 봤구나. 아니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근데 이제 맛집 기행 그런 것들 있잖아.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 뭐냐면 우리가 너도 잘 생각해. TV에서 맛집이 반영을 했어. 그럼 네가 맛집을 찾아간다고 쳐. 그러면 맛집을 찾아가지 그 맛집 옆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보통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 뭐 영동에 맛집이 하나 빵 터졌어. 그러면은 그 집만 잘 되고 나머지 주변은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 맛집은 좋겠지. 근데 그 맛집 주변에 있는 다른 요식업들은 다 초토화되는 거죠. 안 가. 방송국은 우리 시청률만 챙기면 되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돼? 그럴 입장으로서.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는 우리가 거기 사람들 많이 끌어들였는데 오히려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때까지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 백종원 사장님께서는 캐치프레이즈는 예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시장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전제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 그냥 예산 시장 식당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 시장은 지금 죽고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도 뭐 물론 지금 막고 있다고 하지만 젠틀리피케이션이 있잖아. 식당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집값이 오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식당은 매출이 올라가지고 그 정도 월세가 올라도 상관이 없어. 네. 근데 다른 업종들은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닌데 월세가 오르면 어떻게 해? 네. 힘들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PTSD가 있는 게 제가 대부도에서 왔잖아요. 그 섬. 거기가 다른 건 몰라도 관광업으로 되게 발달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요 거기는. 그러니까 변두리마저 집값이 계속 오르고 해서 뭐 펜션시티라든가 그런 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있어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거기도. 지금 얘기하신 게 어떤 느낌인지는 저 진짜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펜션이 잘 되면 펜션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죽는다. 근데 이제 펜션 좀 다르다. 거기서 이제 식당도 이제 펜션 하러 온 사람들은 이제 밥도 좀 먹고 네. 물건도 좀 사고 하니까. 관광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집값 오르는 거 보니까
근데 하고요. 내가 꼰대라서 지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펜션이 잘 돼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너의 PTS하고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게 상관이 그러니까 펜션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얘기했던 거고 다섯 그거 번째야? 말고도 그 영동 아니 그 대부도가 포도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관광업 중에서 또 대부 해술길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말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 인구가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값 상승 정도로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부도에 포도가 유명하다고 하잖아. 그럼 안 돼. 씨발. 포도 재배 면적이 얼마나 돼? 그건 제가 본 대로만 얘기해도 돼요. 재배 면적까지는 모르겠는데 변두리 바다 있어요. 도로 옆에 쫙 받고 그냥 여기 뭐하는 땅에서 보면은 다 포도나무 심어져 있어요. 두명 나눠야 네. 그리고 거기서 유일하게 있는 와이너리가 그랑고또 와이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너리 뒤쪽에도 포도 실험하려고 포도밭 다 심어져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가서 본 거니까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런 포도밭도 못 보겠네. 이미 들어가지. 그 세종시에도 와이너리가 있길 바라야겠죠? 세종시에는 완전히 없는데 포도밭도 없고. 가능하면 경천이라도 좋으니까 가고 싶었는데 그냥 가자. 며칠 안 남았다 재호가. 원래 그럼 군대 가야지. 진택이었어요. 너는 할 거고. 자, 여러분 재욱이 군대 가는데 응원해주세요. 충성해야지. 충성. 모르겠다. 진짜. 잘 갔네. 안녕.